네, 오늘이죠. 어제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한 금태섭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을 저격했는데요. 민주당의 체질적인 문제를 준엄하게 지적해서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죠. 짧지 않은 기간 함께했던 만큼 금 의원의 이 같은 지적과 윤석열 캠프 합류가 시사하는 바는 민주당에게는 뼈아플 텐데요. 금태섭 의원의 발언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금태섭 의원이 민주당 주류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건 조국 사태부터입니다. 무조건적 옹호, 조국 수호로 단결하던 와중에 조국 장관 본인은 물론이고 일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조국 장관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사퇴 압력도 높아지니까 상황이 그쯤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 이거 지금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반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의원들이 꽤 있었는데요. 그 대표격이 바로 금태섭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의 설치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제기했죠. 이렇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민주당 여당 의원으로서 비판적 의견을 냈던 금 의원, 당시에 징계를 받았으니까 당내 처우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지지자들로부터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패악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약 1년 전이죠. 금 의원은 민주당의 탈당계를 제출합니다. 그때 올린 민주당 탈당의 변, 이런 글을 통해서 본인이 그간 민주당에 몸담으면서 느꼈던 당의 체질을 비판했는데요. 조금이라도 반성적인 태도, 비판적인 태도만 보이면 배신자다,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는 그 민주당의 체질을 낱낱이 고발해서 그때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당은 물론이고 개인적인 인신공격을 퍼부었던 그 극렬 지지자들에 대한 비판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금 의원이 어제 이 민주당 탈당 당시에 썼던 글을 다시 게재하면서 지금도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최근에도 대선 후보와 다른 의견을 주장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원에게 8개월 당원정지 징계를 하지 않았냐,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현됐음을 근거로 든 거죠. 이게 누구 얘기겠습니까? 지난 영상에서 제가 다뤘던 제주대 이상희 교수를 말하는 거겠죠. 이 세상 모든 정책은 쟁점이 있는 게 당연한 거고, 정책에 대한 건강한 비판은 수용하기에 따라서 오히려 그 정책을 더 개선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캠프의 기본소득 공약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냈다, 그 이유만으로 감사하다, 그럼 우리 토론을 해보자, 어떻게 더 개선시킬 수 있겠느냐, 어떤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런 태도를 보여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원 자격을 정지시켜버렸습니다. 이렇게 같은 당적, 그러니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난 입장상 우리 편, 같은 편, 생각을 함께하는 동지,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조차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를 하면 칼을 휘두르는데 보통 국민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더하면 더하겠죠. 금 의원은 국민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국민을 고소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언론사를 고소한다든지 개인이 아니라 단체를 고소한 것도 아니고 비친고죄인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직접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비난 여론이 너무 크게 일어나니까 고소를 취하하긴 했습니다만 대통령부터 이러고 있는데 민주당의 체질이 저런 건 하나도 이상할 게 없죠.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고 눈꽃만큼의 포용력도 보여주지 못하는 건 정말 체질이 맞는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자기들과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게 전부 공격으로 보이는 거겠죠. 전부 적으로 공격해서 괴멸시켜야 할 대상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이 민주당의 체질, 슬프게도 집권 여당이라는 권력과 더해졌을 때 온 국민을 반으로 갈라놨습니다. 금 의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무엇보다도 편가르기로 국민을 대립시키고 생각이 다르면 범법자, 친일파로 몰아붙인 오만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했죠. 일단 편을 칼로 자른 듯이 갈라놨으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옹호하고 우리 편이 아니면 아주 가혹하게 대하는 내로남불, 또 이전에 했던 주장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고 온갖 궤변을 갖다 대면서 말을 뒤집는 그런 말 뒤집기가 나타나는 거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그렇죠. 사실 아주 정확한 지적이고 무엇보다도 민주당이 새겨들어야 할 조언이죠. 짧지 않은 기간 함께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항상 옳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겨야 된다, 이렇게 결과부터 정해놓고 과정에 임하니까 그 과정에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이는 추태,
안겨주는 실망감, 그게 바로 오늘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외면받는 사태를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진보 세력에 몸담고 있지만 현재의 민주당과 정부의 폭압적인 태도에 치를 떨면서 등을 돌린 공통점, 그런 공통점을 가진 분이 한 분 또 있죠. 바로 진중권 교수인데요. 진 교수는 이런 금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민주당은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배신자다, 검찰당이냐, 여전히 이런 수준으로밖에 대응하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최근 조국 사태 사과도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은 전술적 사과에 불과하지 않냐, 이렇게 혹평을 하고 있죠. 저보다는 훨씬 더 나은 비유를 만들 줄 아는 분, 이분의 말씀을 빌려야겠습니다. 글쎄요, 죽는 날까지 정치평론하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최근 슬슬 다시 활동을 재개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의 민주당에게 꼭 필요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다른 것은 나쁜 게 아니다.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더불어 살아가야 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 본인의 언약을 스스로 깨고 정치 활동을 재개할 거라면 다른 누구보다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민주당에게 바로 이 내용을 조언하면서 시작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